엄마, 나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빨리 갈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안 보였고 목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길을 잡고 301호 안으로 진입했을 때의 참상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문 쪽은 불길이 너무 강해 접근도 못했는지 아이들이 전부 작은 창문이 있는 구석으로 몰려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겹겹이 쌓여 숨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창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말들은 시랜드 화재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남긴 실제 증언입니다. 살아남은 아이, 아이를 잃은 부모, 그리고 그날 새벽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경기도 화성의 한 수련원에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9명의 어린이, 1명의 교사, 3명의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시랜드 화재 참사, 그날의 기록입니다. 1999년 6월 29일 아침 서울 송파구 소망유치원 6살과 7살의 아이들이 작은 가방을 메고 유치원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 부모와 떨어져 하룻밤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갈아입을 옷, 수건, 칫솔, 간식, 이름표. 아이들은 이미 친구들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같은 방을 쓸지, 버스에서는 어디에 앉을지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수련회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를 전후해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부모들도 손을 흔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잠이 든 아이도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뒤 버스는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100m리에 있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 도착합니다. 그날 시랜드에는 여러 유치원과 학원, 초등학생 단체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C동 3층으로 이동합니다. 301호와 302호를 비롯한 여러 방에 나누어 아이들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친구 옆자리를 정합니다. 인형을 머리맡에 둡니다. 창문 쪽 자리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시랜드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여행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수련원 앞마당과 바닷가로 향합니다. 100mm 갯벌에는 지늘기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맨발로 갯벌 위를 뛰어다닙니다. 개를 찾습니다. 친구에게 진흙을 묻히며 웃습니다. 누가 더 큰 개를 잡았는지 서로 자랑합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갯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갯벌 체험이 끝난 뒤 아이들은 수련원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물놀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수영장으로 뛰어갑니다. 물을 뿌립니다. 친구를 쫓아다닙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물놀이에 아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러 기관의 어린이들이 식당에 모입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 운동장에서는 캠프파이어가 시작됩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아이들은 원을 만듭니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에 맞춰 아이들은 함께 웃고 뛰어다닙니다. 그날 밤 시랜드의 운동장은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아이들은 생활관으로 돌아갑니다.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정리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일 집에 가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하루 아이들에게 시랜드는 즐거운 수련회였습니다. 밤 10시 생활관에 불이 꺼집니다. 301회는 18명의 소망 유치원 원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02회도 같은 유치원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습니다. 친구의 손을 잡고 잠든 아이도 있었습니다. 인형을 안고 잠든 아이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가방을 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듭니다. 복도는 조용해집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소망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수련원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른들은 아이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3층 생활관에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301호, 302호, 그리고 다른 방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일부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자고 있던 맞은편 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들 곁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1시 20분경 301호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생활관은 컨테이너 구조였습니다. 벽과 천장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내장재에 닿자 검은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천장 아래로 내려옵니다. 연기는 복도를 따라 번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 20분 생활관 3층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부천 용호체육관 송영규 관장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화재 경보기를 누릅니다. 하지만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원 측이 오작동을 이유로 경보 장치를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송 관장은 복도의 소화기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소화기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력이 빠진 소화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송 관장은 수련원이 떠나갈 듯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이야. 다들 일어나. 그 목소리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과 교사들이 깨어납니다.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계단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초기 진압은 실패합니다. 불을 끄기 위한 경보기도 소화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35분경 119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불길은 생활관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합니다. 복도는 어두워집니다. 검은 연기가 계단과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 41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하지만 수련원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좁았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장애물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문제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방차는 장애물을 넘어 현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최초의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충분한 소방용수가 없었습니다. 생활관 주변에는 소화전도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생활관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물 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시 생활관으로 뛰어갑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잠든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방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숙박하고 있던 태권도 관장도 생활관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연기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구조에 나선 2층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들도 구조에 나섭니다. 불길과 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든 아이들을 찾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합니다. 그날 새벽,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여러 어린이들이 구조를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생활관 전체로 번지고 있었고 연기는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영재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3명의 레크레이션 강사들 역시 아이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새벽, 1명의 교사와 3명의 강사가 아이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301회는 18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301호 바로 맞은편 314회 머물던 소망유치원 교사들은 바로 앞에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한 번만 아이들의 방을 확인했더라면, 한 번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깨웠더라면,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아이들 옆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302호와 다른 방의 어린이들은 교사들과 구조자들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화 지점과 가장 가까웠던 301호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기와 열기는 빠르게 방 안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관계자는 그날의 301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불길을 잡고 301호 안으로 진입했을 때의 참상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문 쪽은 불길이 너무 강해 접근도 못했는지 아이들이 전부 작은 창문이 있는 구석으로 몰려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겹겹이 쌓여 숨져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창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불길이 잡힌 뒤 구조대원들은 301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출입문 부근과 창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본에 담지 않겠습니다. 정확히는 담지 못하겠습니다. 그 방 안에는 유치원생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소방차들이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생활관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전국으로 전해집니다. 수련원 화재, 어린이 다수 사상, 부모들은 급히 집을 나섭니다. 전화를 받고 소식을 들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부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고 누군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병원으로, 어떤 부모는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습니다. 아침이 되면서 수련원 앞에는 차량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교사와 경찰을 붙잡고 묻습니다. 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모들 가운데는 다리가 풀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생활관 쪽으로 걸어가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건물을 본 뒤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실신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검게 타버린 생활관뿐이었습니다. 생활관 주변에는 작은 운동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원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통제됐고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랜드는 더 이상 수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한 신문은 시랜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랜드 참사는 인재의 총화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생활관은 아이들을 위해 지어진 안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붙자 건물 자체가 연료가 되었습니다. 생활관은 여러 차례 증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자재, 돈을 아끼기 위해 이어 붙인 구조, 돈을 아끼기 위해 미뤄진 안전,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이 잠든 건물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소화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비치된 장비가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재경보 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을 알려야 할 장치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깨워야 할 소리는 없었습니다. 수련원 진입로는 좁았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우회 진입로는 사유지 문제로 즉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 주변에는 충분한 소방용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진 3층 생활관.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화재 원인을 발표합니다. 301회 있던 모기향이 주변 가연물에 불을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시 전기 합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기향이 이불에 쉽게 불을 옮기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랜드에서는 이전부터 누전 현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 벽에서 전기가 느껴졌다는 이야기.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정의공사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전기적 원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끝내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희생된 도형군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여자 하키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순덕 씨였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시절 받았던 훈장과 메달을 반납했습니다.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는 이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시랜드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련원 대표와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불법 증축과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련원 원장 박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5년이었습니다. 23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으로 내려진 형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하게 남았습니다. 시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부터, 불법으로 증축될 때부터, 안전보다 비용이 먼저였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명의 어린이, 김영재 교사, 그리고 3명의 레크레이션 강사, 23명의 희생자가 남았습니다. 이 참사는 불이 만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는 꼼수와 위험을 외면한 어른들이 만든 참사였습니다.